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5G를 기업에서 도입했을 때 지금까지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보안적인 이슈를 이제 맞닥뜨리게 되실 건데요. 거기에 관련된 기술적인 설명과 좀 간편하고 좀 저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발표 순서는 보안 위협에 대한 말씀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설명할 시티원이라는 보안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존 여러 가지 이제 IT 보안이나 이런 솔루션과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솔루션에 대한 비교, 그 다음에 기대 효과를 순서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넷큐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기업 네트워크 접속 인증을 오랫동안 해왔고요. 주로 국내 대기업들의 내부망, 와이파이라든지 아니면 이더넷과 관련된 내부망에 임직원이 접속하는 그런 인증,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IP 모빌리티를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사회에서 원격에서 접속했을 때의 어떤 사용자 인증,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권한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5G 관련된 부분은 네트워크 슬래싱을 중심으로 융합 생태계를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에 R&D를 하고 있고, 이제 6G를 저희도 좀 대비하고 있는데 AI 관련된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특히 보안 관점에서 솔루션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시티원은 글로벌 보안 회사이고요. 저희가 국내에는 단독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티원은 트렌드 마이크로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보안 회사의 자회사이고요. 트렌드 마이크로는 이제 아시다시피 엔드포인트 보안 쪽에 유명한 회사이고, 최근에 클라우드 보안 쪽에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회사를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CT 분야, 즉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보안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시티원이라고 하는 이 자회사의 솔루션을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G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물론 기존의 LTE나 3세대 이동통신과 같은 전세대 이동통신 기술, 혹은 와이파이와 같은 이제 다른 아예 경쟁 기술에 비해서는 보안성이 높은 것은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5G의 또 여러 가지 특성상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오픈소스 기반의 솔루션들 많이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5G 자체가 이제 갖고 있는 개방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새로운 공격에 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G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에릭슨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키텍처 자체가 소프트 디파인드로 많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자체도 소프트 디파인드로 많이 이제 개념을 도입해서 표준이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이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런 위협들 때문에 기존에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IT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기술과 거기에 대한 보안적인 고려는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산업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OT 관련된 그런 보안 기술들도 사실은 이미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롭게 이런 5G를 기업에서 도입함에 따라서 CT와 관련된 그런 새로운 아키텍처라든지 아니면 기술에 따라서 고려해야 되는 그런 보안에 대한 위협이 이제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5G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IT 기술, 예를 들면 인터넷 기술이나 이런 데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표준들보다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표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동통신의 이제 아예 마스터 플랜, 표준의 마스터 플랜은 유엔 산하기구의 ITU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를 산업적인, 그다음에 기술 발전 속도, 사회적인 이런 현상들을 다 고민을 해서 표준화를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IETF라고 하는 약간 민간에 가까운 그런 단체에서 자기네 필요에 따라서 표준화를 표준화를 하고 있고, OT 같은 경우에는 각각 버티칼별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그쪽에 필요한 그 부분만 딱 이렇게 중점으로 표준화를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서
5G 같은 경우에는 ITU에서 큰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실제 기술 표준은 3GPP라고 하는 이제 표준화 단체에서 표준화를 이루는데 3GPP는 대부분의 국가의 통신 협회들이 주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는 각 통신사, 통신 장비 제조업체, 그다음에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버티칼들 힘을 합쳐서 만들기 때문에 특히 보안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보안을 다루는 워킹 그룹에서 보안 표준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존의 어떤 기술이나 IT나 OT보다는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표준화가 잘 되어 있고 5G 자체로 여러 가지 보안성이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G를 최근에는 이동통신사의 어떤 전국망으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PNT라는 이런 주제에 맞게 저희가 5G 특화망을 이용해서 사내에서 프라이빗한 5G를 구성해서 실제 이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존 망과 이동통신망은 어떻게 보면 퍼블릭한 망인데 비해서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보니까 기존 망에 비해서 어느 정도 보안이 더 확보하기 유리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동통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생태계 자체가 좀 폐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IT나 이런 장비에 비해서 어떤 취약점이나 공격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반해서 실제 5G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로데이 공격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의 IT와 어쨌든 결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협이 좀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게 현재까지 이제 생각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또 기업에서 이런 5G를 사용할 때는 실제 IT나 OT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간 지금 축적된 노하우가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데 이동통신 기술은 사실 기존에 있는 IT망과는 굉장히 많이 이질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업에서 신규로 도입할 때 상당히 생소하고 여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미숙한 점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해야 될 보안 리스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5G를 기업에서 운영하다 보면 이제 많은 부분이 IoT 디바이스들과 연동해서 실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이 IoT 디바이스들은 기존의 이동통신을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보다는 굉장히 컴퓨테이션 파워가 작은 센서라든지 아니면 공장의 이런 플랜트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단말이나 이런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표준화되어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5G를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도입할 때 여러 가지 보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이거는 이제 하나의 사례인데 2021년도에 굉장히 유명한 이제 대기업의 엣지 AI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보안 리서치 쪽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1년 한 해 동안 25개의 보안 리스크를 새롭게 발견했다라는 그런 보고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보안에 대한 취약점이 제조사에서 발견이 돼서 패치가 이제 나올 거고요. 그럼 이 패치를 통해서 물론 보안 자체는 극복이 되겠지만 기존에 배포되어 있는 그런 디바이스에 대해서 특히 IoT 같은 경우에는 원격지에서 동작되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물리적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패치를 설치한다든지 이걸 나중에 원격으로 메인터넌스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 번 일단 배포가 되면 다시 이런 알려져 있는 공격들 그다음에 제로데이 어택이 나왔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셀룰러 IoT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요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 자료는 발표 이후에 홈페이지 통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5G 코어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로데이 어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제로데이 어택이 나온 그 순간부터 실질적으로 보안 리서치 쪽에서 이게 발견이 되고 CV를 업데이트가 되고 제조사가 패치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무방비적인 그런 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5G 코어 같은 경우에는 아키텍처적으로 여기 보면 이제 기존의 하드웨어에서 소프트 디파인드로 많이 바뀌어 있고 네트워크의 그런 기능들이 버추얼라이제이션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FF 붙어 있는 그런 이제 어떤 모듈들이 5G 코어를 이루는 그런 모듈인데, 과거에는 이러한 이제 5G 코어 기능들이 하드웨어 형태로 제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개방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보안을 어떻게 공격을 한다든지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5G는 이러한 코어의 모듈들이 다 버추얼라이즈된 그런 가상화 환경, 다시 말하면 x86 서버에 올라가는 리눅스 OS 위에 올라가는 컨테이너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각 어플리케이션들은 일종의 웹서버들처럼 서로 오픈 API를 통해서 통신하는, 즉 우리가 일반적인 IT에서 잘 알려진 그런 환경을 코어에서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점들은 사실 기존에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공격 기법들을 통해서 제로데이 어택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한번 제로데이 어택이 발견이 되면 그 피해는 굉장히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간과해서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이동통신 그 망을 보면 과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기반의 모든 게 하드웨어 기반, 기지국뿐만 아니라 코어 장비가 다 하드웨어 기반이었기 때문에 좀 그 새로운 공격이나 이런 것에 어떻게 보면 좀 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다 x86 기반의 가상화된 환경으로 모든 게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동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격 기법들이 노출이 되어 있다. 이거는 C2원에서 지금까지 발견한 그런 여러 가지 코어 관련된 이제 그 스렛들인데요, 위협들인데요. 현재까지 6개가 크리티컬 6개의 코어 관련된 스렛을 발견했고, 만약에 이런 이제 그 위협을 통해서 이런 취약점을 통해서 엔드포인트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코어를 공격했을 때 피해는 걷잡을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제 그 오픈소스 기반의 5G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글로벌 그 이동통신사, 국내는 아니고요. 이동통신사 시스템에 실제 운영되고 있는 오픈소스만 모아놓은 그런 환경입니다. 여기 보면 그 하이퍼바이저부터 다양한 스택의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활용을 해서 5G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그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오픈스택 대시보드가 있는데, 이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잘 알려진 취약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CVSS 스코어 10은 굉장히 악성이고 취약점이 위협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러한 취약점들을 갖고 있는 그런 오픈소스 솔루션들을 실제 티어1 이동통신사에서 쓰고 있거든요. 국내 이동통신사도 오픈소스가 완벽하게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그런 5G 코어망, 그다음에 운영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들이 사실 가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CT1 자체 리서치에서 뭐 발표한 숫자들인데요. 그 실제 셀룰러 네트워크 관련된 뭐 새로운 테크닉들이 공격 테크닉들이 108개가 발견되었고, 고유한 어택 벡터가 11개가 발견됐고, 이 중에 IT와 같이 뭐 이렇게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공격이 아니라 CT와 관련된 것만 딱 모아놔도 79개의 공격 패턴이 발견됐다라는 보고 내용입니다. 실제 이제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솔루션 이름은 TMMNS, 트렌드 마이크로 모바일 네트워크 시큐리티라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해결하는 그런 솔루션인데요. 하나는 엔드포인트 보안이고요. 하나는 네트워크 보안입니다. 원래 그 트렌드 마이크로가 양쪽 다 잘하는 그런 회사긴 한데, 엔드포인트 보안은 뭐 단말에 대한 어떤 에이전트 기반의 위협을 탐지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그런 솔루션을 말하고요. 네트워크 보호는 우리가 잘 아는 네트워크 보안 제품, 예를 들어서 뭐 방화벽이나 IPS, IDS, 뭐 DPI 이런 장비들을 말하는데, 이런 장비들 두 개를 하나의 솔루션으로 합쳐 놓았고, 이거를 5G 특화망에 최적화한 그런 한 솔루션이다. 그리고 기업에서 운영하기에 적절한 그런 저렴한 비용으로 어떤 그 복합적인 난리지 없이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루션에서 보호하는 부분은요, 왼쪽부터 그 엔드포인트, 즉 디바이스, 아까 말씀드렸던 IoT와 같은 그런 디바이스들, 그 다음에 기지국이라고 말하는 이제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그 다음에 코어 네트워크가 있을 거고요. 그 사이에 경우에 따라서는 MEC라고 하는 이제 엣지 컴퓨팅 플랫폼이 탑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 5G 시스템과 기존의 데이터 네트워크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는 부분을 또 보호하는 게 이 솔루션의 핵심 목표입니다.
크게 그 특징을 좀 설명드리면, 아까 엔드포인트 보호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엔드포인트 보호를 기존의 전통적인 이제 엔드포인트 보호하는 방식은, 단말에 디바이스에 뭐 스마트폰이든 노트북이든, 어떤 H 소프트웨어를 깔고,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깔고,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계속 이제 단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MNS 같은 경우에는, 단말에 에이전트 설치 없이 심카드 기반의 그런 보안을, 제공하는 게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엔드포인트와 네트워크 보호를 둘 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특히 CT, 그다음에 5G 그 통신망에 대한 사실 쉽게 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가시성들을 제공해주고 그거를 관리자한테 비주얼라이제이션해서 보여주는 게 큰 목적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존의 CT와 관련된 기술이 크게 없으셨던 그런 기업의 망 관리자들도 쉽게 이 솔루션을 도입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상시 그 베리피케이션을 제공하는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정책도 일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솔루션은 크게 인스펙터, 뭐 매니저 서버, 그다음에 애플릿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드포인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보호를 저희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크게 보면 엔드포인트의 이동통신 관련된 엔드포인트 보안 위협은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즉, 뭐 여기서 이동통신을 말하는 아이덴티티는 쉽게 말하면 심카드를 말하는 거고요. 심카드를 뭐 누가 정보를 최근에 어떤 이슈가 된 것처럼, 사회적 문제가 된 것처럼 심카드의 정보를 누가 복제를 해서 그 심카드 정보를 가지고 다른 복제 심카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단말을 복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아이덴티티를 이동통신 시스템 상에서 속이는 그런 행위들을 이제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IoT 디바이스 자체 혹은 이 5G에 접속한 단말 자체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취약점들에 대한 내본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그 공격에 얘가 숙주로 사용된다든지 이러한 그런 여러 가지 취약점들을 디텍트해서 보호하는 것이 이제 엔드포인트 프로텍션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에이전트 설치 없이 엔드포인트 프로텍션을 유심 카드 기반으로 하는데, 유심이라고 하는 그 카드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긴 이제 카드가 있는데요. 이 카드는 일종의 컴퓨터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면은 뭐 하드웨어가 있고 CPU가 있고 OS가 있고 그 위에 올라가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 것처럼 심카드도 사실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보다 좀 엄밀하게 그 보안적인 표준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저 카드 우리가 말하는 저 플라스틱 카드는 사실 유심 카드가 아니라 UICC라고 하는 이제 어떤 말씀드렸던 컴퓨터 플랫폼이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이동통신 가입자를 인증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하나가 유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컴퓨터 안에 유심이 들어가 있는 형태이고, 유심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있는 형태이고, 여기에 CT1 솔루션은 추가적인 이제 MNS를 담당하기 위한, 즉 엔드포인트 보안을 하기 위한 애플릿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유심의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보통 우리가 해보지 않은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절차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유심도 UICC 카드도 컴퓨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UICC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뭐 마스터 키라든지 이런 정보만 있으면, 그다음에 적절한 카드 라이터 정도만 있으면 누구든지 사실 애플릿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심 정보 이외에 MNS를 설치하게 되고요. 특히 특화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심에 관련된 모든 정보나 모든 관리를 기업이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기업이 자체적으로 MNS 애플릿을 설치한다든지 여기 관련된 벡터를 수집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하시고 할 수 있고요. 뭐 사실 이게 굳이 그 특화망에 국한된 그런 솔루션은 아니기 때문에 이동통신 사업자에서 만약에 MNS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하시면은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뭐 그 유심의 부가적인 기능들이 있거든요. 모바일 아이디를 한다든지 아니면 금융 공인 인증을 한다든지 보안 토큰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다 이런 식으로 애플릿을 추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도 이런 식으로 MNS 애플릿을 배포를 해서 뭐 기업용 5G를 위한 전용 유심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솔루션을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엔드포인트 보호에 대한 이야기고요. 실제 이제 만약에 이런 애플릿이 탑재되어 있는 MNS를 운영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 환경에서
엔드포인트 위협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뭐 악성 코드가 발견됐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이제 공격을 얘가 시도한다든지 뭔가 이상행위가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애매하긴 한데 뭔가 좀 이상한 동작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관리자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관리자 화면을 통해서 좀 자세한 화면이 있네요. 그 모든 상황을 이제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로 트러스트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만약에 단말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빨간색 부분이 크리티컬한 보안 레벨인데 이런 보안이 발견이 됐다고 하면 제로 트러스트 정책을 통해서 뭐 단말을 30분 동안 네트워크에서 디태치한다든지 즉 그 기지국으로부터 이제 네트워크를 차단시키는 거죠.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단말을 어떤 원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콘솔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 보안 레벨이 각 단말별로 보안 레벨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IMEI는 이제 그 디바이스 정보이고요. 그다음에 IP 주소, IMSI, 그다음에 레디와이드는 기지국이 어떤 기지국에 이 단말이 접속되어 있는지 그런 정보, 그다음에 기지국의 여러 가지 부가 정보, 뭐 트래킹 에리어 코드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해놓고 기존의 보안 솔루션들은 사실 IMSI나 IMEI가 보이진 않고요. IP 레벨에서만 동작하고 이동통신 시스템, 예를 들어서 5G 코어라든지 액세스에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 뭐 관리자 툴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보안이나 이런 부분은 또 추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이제 관리 화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지국이 어디에 접속되어 있는지 각 단말별로 기지국이 어디에 접속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피컬하게 어디 기지국에 어떤 단말이 연결되어 있고 그 중에 어떤 단말이 어떤 보안 취약점을 현재 가지고 있다라는 형태로 그 가시적으로 또 보여주는 화면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엔드포인트 보안이고요. 단말이 뭐가 문제가 있을 때 단말을 망해서 뭐 분리한다든지 실제 그리고 관리자가 가서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을 번다든지 하는 부분을 설명드렸고 네트워크 보호 부분은 사실 기존의 우리가 알고 있는 IDS나 IPS나 뭐 DPI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협들을 취약점들을 이제 트렌드 마이크로의 사실 그런 계속 보안 공격 패턴들을 이용해서 실시간 디텍터하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조치를 관리자한테 조치를 요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으로 조치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실제 단말에 대한 모든 절차는 여기 왼쪽에 있는 디바이스 안에 있는 유심 카드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이제 실제 5G 시스템 자체를 보안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5G 시스템 자체에 대한 보안을 네트워크 프로텍션 측면에서 보는 부분은 라디오 즉 기지국과 코어망 그 사이 이제 N3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저 부분을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어망과 데이터 네트워크 사이, 저희가 N6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저 부분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모니터링 하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N3 같은 경우에는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취약점 그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요. N6 같은 경우에는 실제 5G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모든 데이터 트래픽을 다 실시간으로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보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드렸듯이 아이디에 대한 뭐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위치에 대한 권한이 위반이 됐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상한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이상한 행동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 아까 설명드렸던 관리 화면을 통해서 자동으로 뭐 망해서 이 단말을 분리한다든지 하는 행동을 이제 하는 정책을 관리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말씀드렸듯이 MNS 솔루션 크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크게 엔드포인트 쪽에서 라디오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역할, 즉 이동통신 자체의 무선 통신 구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의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뭐 데이터 보호라든지 IT 보호 솔루션을 통해서 전통적인 보안 솔루션을 통해서 단말에 뭐가 이상이 있으면은 차단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차단은 데이터 네트워크와
우리가 실제 그 IT에서 접근할 수 있는 영역, 데이터 네트워크와 5G 코어 사이에 있는 저 N6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차단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MNS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네트워크 자체에서 차단하기 때문에 N6에서만 차단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실제 그 이동통신 시스템 자체에는 단말이 뭐가 이상 있는 단말이 자유롭게 그 이동할 수 있거든요. 데이터가 옮겨다닐 수 있기 때문에 라디오 네트워크에 대한 보호, 즉 엔드포인트 보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루션은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 기존의 데이터 네트워크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도 그대로 동시에 제공한다라는 점이 여기 이제 조인트 디펜스라고 해놨는데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IT 보호 같은 경우에는 설명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제 이동통신 관련된 그런 가시성을 확보하는데 사실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그런 툴만 가지고는 보안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관리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MNS 같은 경우에는 이동통신 관련된 그런 가시성, 그다음에 보안적인 가시성 두 가지를 다 제공해주는 그런 좀 독특한 솔루션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 효과는 뭐 다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그 최근에 이제 이동통신 사에서 발생한 시큐리티 보안 사고 관련돼서 유심 정보가 다 유출이 됐잖아요. 유심 정보가 유출이 되면 사실 큰 이동통신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유심 복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가 이제 물론 크지만 기업에서 특화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동통신사보다 이런 그 가입자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만에 하나 이런 유심 정보가 혹은 단말 정보가 유출이 되면 또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실제 그런 케이스를 이건 심스와핑에 대한 케이스고요.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고 보통 데모를 해드리는 그런 화면입니다. 첫 번째는 그 정상적으로 사용한 단말이 있고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MNS가 설치되어 있는 애플릿이 설치되어 있는 유심 카드가 있을 때 이 유심 카드를 인가되지 않은 디바이스에 넣었을 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동통신에서 단말 이동성이라고도 하는데 5G 코어 자체에서는 대부분 경우는 인증을 그냥 승인해주고 바로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이제 MNS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업 같은 경우에 인가된 디바이스에 한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로 트러스트의 그런 팔러치 측면에서 인가된 디바이스와 인가된 유심의 정보만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는 정책이 있으면 만약에 신카드를 옮기면 그 MNS 자체에서 단말이 바뀐 거를 실시간으로 디텍트하게 되고 이 경우에 관리자의 설정에 따라서 관리자한테 그냥 경고만 주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동으로 이 단말을 망해서 30분 동안 디태치 시키고 관리자가 직접 가가지고 뭔가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디태치 시키는 그런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모를 했던 시나리오고요. 실제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인 단말인데 이제 그 똑같은 유심과 같은 종류의 단말을 인가되지 않은 디바이스에 연결했을 때 이제 망이 동작하지 않는 이건 사실 네트워크 디태치된 거거든요. 그런 화면을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이게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실 그런 이제 공격인데 이거는 디바이스 정보도 만약에 유출되고 그 다음에 유심 정보가 다 유출이 돼서 이게 다른 디바이스인지 망에서 구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제로 트러스트 정책을 MNS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는 사실은 디바이스 정보는 이제 사실 구분하지 않았는데 디바이스 정보도 똑같고 IMSI 즉 신카드 정보 모든 키 값이 다 똑같을 때 만약에 그 똑같은 복제를 해서 사용했을 때 가입자가 정상적인 가입자가 사용을 하고 복제된 단말 혹은 복제된 유심 카드를 통해서 동시에 인증했을 때 정상적인 단말 같은 경우는 애플렛이 설치되고 그 애플렛에 있는 고유한 정보를 가지고 MNS가 실시간으로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복제된 단말이기 때문에 MNS에 있는 그 정보는 애플렛은 복제할 수가 없고 설치를 못했을 거기 때문에 애플렛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고 망에서 이제 떨어지는 디태치가 되는 그런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